그 청력에도 그 가족력이 있나요? 물론이죠. 모든 질환에는 뭐 어느 정도 가족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가족력이 흔하지는 않습니다. 대개 이제 선천성 난청으로 오는 경우가 이제 1000명 중에 한 3명 정도 됩니다만은 그것이 유전적으로 물론 어떤 질환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정확하게 규명을 하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혹시 그 술과 담배는 그 청력에 영향이 있나요?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술, 담배는 사람 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고 분명히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영향을 줄 수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청력이 이제 안 좋은 사람들이 영향을 좀 방치해두면은 예. 괜찮나요? 이건 정말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청력이 떨어져 있는데 많은 분들이 보청기를 사용하는데 매우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웬만큼 알아들을 수 없을 때까지는 보청기 사용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1년, 2년, 3년 지나게 되면은 말소리 분별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청력이 떨어진 초기부터 보청기를 사용한 사람과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은 몇 년이 지난 후에 말소리 분별력에 큰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분별력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난청이 왔을 때 가급적 보청기를 빨리 사용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요새는 이제 보청기를 정부에서도 지원받는다 하는데요. 네. 그런 제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은 장애인에 대해서만 정부에서 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약간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장애인 등급을 받을 정도의 난청이신 분들은 청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보청기를 사용하기가 상당히 시일이 경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청기에 의해서 크게 득을 많이 보지를 못하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 국가에서는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오히려 중등도 난청일 때 보청기가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 그런 중등도 난청의 환자들에게는 아직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차 지원 범위가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게 보통 만약에 보청기가 한 150만 원 정도 하면 얼마 정도까지 지원이 되나요? 지금 가장 많이 책정된 지원금은 현재 131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이제 장애 등급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고 근데 앞으로는 또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게 아마 앞으로는 이제 9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 걸로 되고 그 대신에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보청기 조절을 할 때 이제 그러한 수가에 반영을 해서 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보청기를 한번 끼게 되면은 평생 끼어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앞으로 계속 사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보청기를 사용한다고 해서 청력 자체가 근본적으로 좋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난청이 온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 사용하는 것이 그 환자의 청력을 위해서 도움이 됩니다. 근데 보청기가 좀 성능 문제인데요. 네. 평생 끼고 있는데 소리 잘 안 들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그 환자분의 청력 자체가 이제 경과되면서 변화가 올 수가 있고요. 또 국가에서 보청기 지원금을 5년마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보청기 수명이 5년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내부적으로 5년밖에 사용 못 하느냐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계속 새로운 모델이 나오기 때문에 5년에 한 번 정도는 교체를 해줘야 가장 좋은 성능의 보청기를 계속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혹시 그 청력 관계된 게 치매하고 연관성이 있나요? 그거는
이미 학문적으로도 관계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난청이 있는 환자들에게서 치매 발생률이 더 높은 걸로 지금 보고가 되어 있고, 그런 치매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보청기 사용이 더 권장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그 난청 관계대해서 판정을 내리는데 실패 좀 잘못 판정하신 적이 있나요? 잘못 판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이 청력 검사의 다양한 방법이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각사들이나 청능사들이 수능 청력 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거의 결과가 일정하게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청성 뇌관 유발 전이 검사, 이런 검사를 통해서 객관적으로도 청력을 이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되게 판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혹시 난청에 대한 합병증이 있나요? 난청 자체의 합병증은 글쎄요, 일단은 사회적인 생활에서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난청이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 사회적으로 그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 있어서 좀 위축을 느끼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소외감을 느끼고, 또 만약에 난청이 있어서 대화가 잘 안 된다면은 가족들하고도 대화가 잘 안 돼서 대화 단절이 될 수가 있고, 또 그것이 누적이 되다 보면은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신체적인, 어떤 물리적인 그런 건강에 대해서 합병증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 청각은 사회생활 하는 데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사회생활에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 수준이 상당히 세계적이고, 난청 쪽은 어떤가요? 난청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임상 수준은 세계 최고로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귀 쪽으로는 모든 수술이나 또 검사 장비 가장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대부분 분야가 이미 선진국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 의학도 선진국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우리나라 대한이비인후과 학회는 봄학회를 국제학회로 하고 있습니다. 이 국제학회, 그래서 이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에서 이 국내 학회를 국제학회로 하고 있는 나라는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을 겁니다. 혹시 난청 관계에 대해서 네. 오해와 진실이 있는 잘못 알고 있는 거? 제가 이명 환자들을 진료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이명 환자분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네. 이명 이거 잡고 있으면은 난청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명은 어떤 달팽이관이나 어떤 청각 질환에 의해서 생기는 결과의 산물이지, 이명 자체가 원인이 돼서 청력을 더 나빠지게 한다거나 다른 증상을 유발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으니까 이명 환자분들은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안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이제 청력 검사를 해서 난청이 발견되고, 만약 의료진한테서 보청기 권유를 받았다면은 의료진의 말을 듣고 잘 착용하는 게 앞으로 사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평균 수명이 굉장히 늘어났죠.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70평생이라는 말을 했지만은 70평생 이야기 전혀 안 하죠. 지금은 100세 인생이라 그러죠. 그러면은 만약에 노화성 난청이 60대, 70대에 시작이 됐다면 그분들은 앞으로 3, 40년간을 더 청력을 유지하면서 지내셔야 되기 때문에 보청기를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